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쇼가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틀 전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맹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 한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일본인데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심한 도발을 하며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온통 한일 외교 갈등에 주목시키려는 이유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항상 지금까지 무엇인가 크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직 일본 국민들의 공개되지 않은 잘못을 감추고 싶을 때마다 항상 한국을 도발해왔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한국에서 혐일 정치를 한다. 반일 정신으로 똘똘 뭉친 한국 등 한국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본을 싫어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내각이 또 같은 방법으로 수위를 한 단계 높여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쇼, 문재인 대통령의 폭주를 막자 등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그대로 내보냈다가 일본이 숨기고 싶어하는 더럽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최근 설비를 수리하던 40대 일본인 남성 직원 2명이 피폭을 당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도쿄 전력의 직원 2명이 설비를 수리하다가 내부 피폭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설비로 이어지는 배관을 교환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작업 후 검사 결과 이들의 코 안쪽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동료 2명의 작업복 안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다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 일본 정부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반복된 강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또 한 번 대참사가 일어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 일본 도쿄도 인근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2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지진이 발생했고 도쿄에 있는 건물들이 흔들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진의 진원지는 이바라키현 북부로 진원의 깊이는 지표면에서 6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와 제2원전에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최근 충격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는 후타바마치와 오쿠마마치에서 선명한 흔들림이 관찰됐고 후쿠시마 제2원전이 있는 나라하마치와 도미오카마치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와 독일에 참여하에 국제검증단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정밀한 조사를 벌이자 충격적인 결과가 들통난 일본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혔습니다. 2011년 3월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경납 용기에서 당국의 추산을 뛰어넘는 강력한 방사선이 측정됐습니다. 15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원자로 경납 용기 가장 위에 있는 뚜껑의 표면 근처에서 애초에 가정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시간당 1.20W의 방사선량이 확인됐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뚜껑은 직경 약 12m, 두께 약 60cm 원형이며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돼 노심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차단하도록 3장이 겹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원격 로봇을 이용해 첫 번째 뚜껑의 표면에 깊이 약 7cm 구멍을 내서 방사선 양을 측정했는데 가운데 쪽 깊이 약 4cm 부근의 시간당 방사선 양이 1.20W를 기록했습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뚜껑 사이에 사고 때 유출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대량으로 부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애초에는 뚜껑 안쪽에 있는 오염원의 선량이 시간당 10W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충격적이게도 사람이 1시간 정도 가까이에 있으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선량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일본이 더 이상 원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일본이 최근 뒤에서 몰래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 기술과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한국형 원전 안정성 평가 시스템이 바로 현재 일본에 절실하게 필요한 기술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구조 지진안전연구부, 부경대 지구환경과학부 공동연구팀은 국내 원전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별 빈도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론적 지진 재해도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코하즈는 위치별 지진 발생 기록을 담은 면적 지진원과 발견된 단층의 기하학적 정보를 담은 단층 지진원 등 기존 외국 프로그램보다 다양한 요인을 포함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국내 활성 단층 조사 결과도 손쉽게 업데이트해 평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원자력연구원 김민규 첨단구조 지진안전연구부장은 지진운동은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부지마다 다른 지진동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일본의 대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본 도시 가운데 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관광지로 유명한 교토. 충격적이게도 교토시가 파산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토시의 한 해 예산 규모는 약 17조 원, 일본 대도시 중 무려 6위에 해당하는데요. 한 해마다 수천억 원씩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토시는 재정 적자를 2005년부터 공채 상환기금으로 급하게 메우기 시작했는데 얼마 있으면 이 기금이 바닥이 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 기금은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나중에 채워 넣어야 하는데 도무지 해결책이 없어 파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파산을 선언한 홋카이도 유바리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치명적인데요. 결국 교토시장은 교토 주민들에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카도카와 다이사쿠 교토시장은 우선 전체 시청 직원을 상대로 최대 6% 급여를 삭감하고 직원 550명을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70살에서 75살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고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올리고 교토시가 보육원에 지원했던 보조금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엄청난 반발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급여 삭감과 실직의 공포를 한꺼번에 떠안게 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일본 노인들조차 개혁이라고 하는 게 고작 경로 승차권 빼앗는 일이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73살의 다부치 케이코 씨는 경로 승차권이 있어서 노인들이 외출도 하고 쇼핑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면서 이런 게 갑자기 없어지면 집에서 스트레스 쌓여 세상 떠날 일만 기다리게 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